안녕하세요, 배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은 최대한 제가 좀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기업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알찬 내용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배속으로 하셔서 빨리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핑거라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기업이 제가 한번 설명하고 갑자기 좀 오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이 꽤 많이 됐거든요. 오히려 그때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간 상태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전 19,000 초반에서 2만대까지 계속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한 19,000원대 그쯤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관련 메타버스 관련 그런 기사 내용으로 좀 떴다가 지금 다시 좀 가라앉아서 지금 18,350원 정도이고요. 이제 매매 동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 오히려 2만 초반에서 19,000원까지는 좀 매수세가 꽤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예전에 물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애초부터 상장할 때부터 제가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장할 때 이제 이게 상장한 지가 이제 21년 1월 이제 연초에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때 거의 한 4만까지 최고 올라가고 이제 3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식 또한 처음에 상장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는 좀 좋지 않은데, 이 주식 또한 아마 물리신 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동향을 보시면 오히려 2만 초반에서 19,000원대까지 계속 매수세가 있다가, 아무래도 요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뭐 중국 헝다 이제 대량 부동산 그런 기업인데 부채가 300조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중국 각 지역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이 부채가 300조가 넘게 있고, 지금은 유동성이 조금씩 공급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중국 이런 헝다그룹 파산이 뭐 채권시장, 금융시장으로 번져서 예전 리먼 그런 미국 금융위기처럼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각 투자 기관별들로 아무래도 리스크 차원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금이 좀 최근에 꽤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만 원에서 19,000원대까지 오히려 매수세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그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18,000 초반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19,000대 가격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지금도 조금씩 사시는 것도 괜찮을 가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제가 보여드린 지 몇 달 전에 보여드린 거니까, 사실 2016년부터 200억, 그 다음 300억, 380, 600억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여러 전 금융권의 은행권 어플, 플랫폼은 다 이 핑거가 다 맡아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다 맡아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운영 관리 비용, 그리고 이미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한 또 다른 플랫폼도 이제 계속해서 수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된 좋은 상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회사가 성과가 안 좋아졌다 막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기업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금융 리스크, 이런 중국 부채 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서 1년 동안 올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또 증시의 하락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실 뭐가니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업 설명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핑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로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국민, 그리고 이제 NH, 신한, 광주, 하나, 우리, 뭐 이 은행 중에 하나쯤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플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은행 어플 들어가시면 뭐 계좌 잔액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송금하시고 뭐 대출 서비스 알아보시고 투자 상품 연계해서 다 같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 하나, 이런 전 1금융권 은행을 전체 은행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핑거가 이미 다 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은행 어플 하나가 이제 대단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하나를 시작으로 다음 사업, 다음 비즈니스 사업 플랫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가 더욱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딱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이 핑거가 쉽게 말해서 이런 금융권 회사들한테 이런 계약을 따서 어플을 개발해주고 이 어플을 통한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서포트 사업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일단 사실 사업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저번 말씀드렸던 이제 계획서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핑거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핀테크라는 이제 자회사 통해서 신용평가하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에 또 이제 AI 기술이 또 참여돼서 신용 모형을 이제 평가하고 신용 분석을 평가해서 또한 대출 비교 서비스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고 머니텍 이런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송금을 좀 불편한 절차 없이 이제 정말 간편한 절차로 도와주고 이제 좀 그런 수수료 그런 사업으로 점점 확대해가면 앞으로 이 시장도 아주 크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랜딩 사이언스라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여러 투자 상품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플랫폼 사업도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핀테크 사업 쪽으로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서 베트남 쪽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금융권을 쫙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쪽으로는 신한은행이 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한은행을 업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베트남 사업을 할 때 이 핀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핀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한은행이 여러 은행들의 해외 사업으로 나아갈 때 이 핀거라는 회사도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같이 하고 새로운 플랫폼 이런 서비스에도 이제 핀거가 은행 말고도 따로 활동하고 있다. 자회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핀디하고 마이엘리 이런 또 계열사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 매출 정산 서비스 같은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긴 또 마이크레딧 체인이라고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랄까요? 이제는 개인이 소유한 그런 정보를 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그에 마땅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사업들이 좀 다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장들은 데이터 사업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쿠콘의 그런 데이터 사업은 이미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핑거도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쿠콘처럼 정말 강력한 데이터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이랑 관련된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이 핑거가 이제 하나하나 다 관련돼 있고 지금 점점 시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로 설명하고 있듯이 가장 확실한 건 숫자거든요. 이 숫자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매출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IT 개발자 인력이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핑거라는 기업이.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인건비하고 새로 투자되는 개발비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런 모형들이 완성해 나가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런 금융 투자 지표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네이버 금융 보면 아까 사실 뭐 매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2016년에 220한데 2019년 600, 한 3년 만에 지금 매출이 3배 성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거가 아직은 대기업 반열에 오르지도 않은 이제 아직까지도 좀 한창 성장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무조건 작다고 이제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매출이 크게 성장이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 번 돈이 회사에 이제 다 쌓기보다는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큼 돈을 벌어도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핑거라는 기업도 미래에 대한 인력 개발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 쪽으로 개발하는데 꾸준히 이런 지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재무제표적으로는 당기 순위 쪽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순이익률 20%막 그 정도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사실 미래에 대해서 매출이 점점 커가는 것만큼 시장에 대한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의 화두인 금융의 이제 각종 이제 플랫폼하고 금융 기반한 송금 수수료 그리고 데이터 사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메타버스 시장이 와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결국에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금융 플랫폼이 필요해요. 금융의 송금 서비스라든가 그런 곳에 핑거가 다 이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 시장, 데이터 시장, 메타버스 시장에서 오가는 그런 금융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제 19,000, 2만 초반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물려서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보유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추가 매수하시면 계속 오를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점점 올라서 그 타이밍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이런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좀 그런 장기 투자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핑거는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또 그 JK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JK가 이때 한번 최근에 저번 주에 갑자기 확 오른 적이 있어요. 3개월 전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같이 업무를 협업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물리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도 하고 탈출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근데 이제 JK가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글로벌 대기업들이랑은 이미 협업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사실 그런 기대가 옛날에 너무 올라와서 좀 이제 거품 많이 꼈을 때가 있어서 그때 물리신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가격대는 저는 꾸준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분할해서 장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장기로 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메인 투자 현금 흐름이 7,200대, 6,200대 이때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조금씩 계속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또 성투하시고 투자하실 때는 꼭 이제 분할 매수하셔서 이제 분할 매수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저한테 200만 원 있어서 다 사면 물론 그래도 이제 너무 거품이 끼지 않을 때 적정 가격일 때는 좀 괜찮은 편인데 늘 주식이 생각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꼭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